국장흥 청어민 국장망 청어신 구어장싱 팅유민 구어장왕 팅유션.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망하려면 아첨과 거짓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콩고, 짐바브웨 등에서 반복된 부정선거와 그로 인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도피한 선거관리사법 책임자들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이는 단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부패가 어떻게 결탁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진실을 꿰뚫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고전의 지혜와 현대의 현실을 함께 꿰뚫는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의 도피, 그리고 해외 재산 은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마두로 정권, 브라질, 콩고, 짐바브웨, 그 외 부정선거를 한 국가의 선관위원장들이 국제기구 조사나 자국 내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자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도피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 조작 혐의가 제기된 나라들 가운데 선관위 혹은 선거관리기구의 수장들이 부정이 들통나자 제재와 기소, 제명, 사임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고위 관료와 연관된 자산 세탁, 해외 자산 적발, 정권 연루 사업가 기소 사례도 드물지 않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마두로 계열의 정권에서는 선거관리 책임자, 사법부 인사들이 국제 제재와 기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해외로 도피해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고, 권력과 결탁한 언론인 사업가들이 해외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다가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기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고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선거관리기구 CENI와 수장들이 투명성 논란과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국제 관측단이 철수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는 오래전부터 선거 부정과 폭력,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 위원 사임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가장 명확한 사례로 꼽힙니다. 대법관, 판검사,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규모가 드러났고 구체적인 금액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켈 모레노 전 대법원장은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미국 은행 계좌에 은닉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안드라데 전 재무장관은 미국 수사로 2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 또한 전 국고장관의 배우자 클라우디아 디아스는 1억 달러가 넘는 뇌물과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공기와 요트까지 사들였습니다. 에너지 부차관 출신 네르비스 비아로보스 역시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과 세탁, 자금을 조세 피난처를 통해 은닉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단순히 표의 조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권력기관의 부패, 해외 자산, 은닉, 그리고 국가 재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고대의 경구는 이미 이런 현실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국 약팽소선 추스타의 고고좌붕저겐 나라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조리하듯 세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다루는 데 있어 탐욕으로 뒤덮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잦은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두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정치적 철학을 나타냅니다. 군자해제 취지유도 준즈 아이차이 취지요다움. 이 격언은 돈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그 과정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으면 결국 탈이 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얻은 재물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리를 버리고 탐욕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부정선거와 해외 도피 사건은 고전에서 이미 경계하던 탐욕과 권력 남용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경고를 되새기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권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전 의장이었던 티비사이 루세나 티비사이 루체나의 사례입니다. 여러 보도와 소송 문서에서 그녀가 오프쇼어 회사를 이용해 카라카스의 고급 주택을 은밀히 이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법원 제출 자료와 소송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과 연루된 의혹과 함께 이러한 재산 이전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금액은 문건마다 다르고 일부는 단순히 고급 주택 한 채 정도로만 기록되어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훨씬 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검찰 AP 보도에 따르면 오퍼레이션 머니플라이트 오퍼레이션 머니플라이트와 국영 석유기업 PDVSA 관련 대규모 자금 세탁 수사에서 수천만 달러, 많게는 수십억 달러, 한화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인물 단위로도 수백만에서 수억 달러의 부패 자금이 흘러갔으며 대표적으로 라울 고린 사건에서는 1억 달러 이상, 총합으로는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독립탐사 매체 에르만도, 인포의 마이애미 노스트롬 조사에서는 플로리다 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전현직 군과 관료들이 회사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관료들의 해외 자산 보유와 은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판사, 대법관, 검사 같은 고위 사법 관료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고급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산을 숨겼습니다. 결국 선거 부정은 단지 한 번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덮는 부패 네트워크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브라질, 콩고, 짐바브웨 등에서 반복된 부정선거와 권력형 부패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고위 관료들이 부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명, 기소, 제재,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 추적까지 이어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제로 대법관, 판사, 선관위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해 정권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자산 은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한화로 수조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몰수기소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 대법원장은 미국 은행에 수백억 원을 은닉했고 전 재무장관은 약 3천억 원대 자산을 몰수당했으며 다른 고위 관료와 그 가족들까지 해외 부동산과 조세 피난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숨겨왔습니다. 특히 전 CNE 의장 티비사이 루세나의 경우 오프쇼어 회사를 통해 카라카스 고급 주택을 이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오퍼레이션 머니플라이트 수사에서는 국영 석유기업 PDVSA 관련 자금 세탁이 밝혀졌고 그 규모는 한화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탐사보도 아르만도, 인포는 마이애미 일대에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회사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전체를 먹어치우는 구조적 부패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선관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쉘 컴퍼니, 친인척 명예, 다단계 송금 경로를 통해 돈을 이동시키며 자금의 실소유자를 교묘하게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기관은 다릅니다. 재무부 산하 OFAC, FinCEN, 그리고 FBI, DEA, 국토안보수사국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불량 정권의 자금 흐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안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안보적 이유입니다. 선거 여론 통계를 조작해 탄생한 불량 정권은 국제 범죄 카르텔과 얽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자금을 추적합니다. 둘째, 정치적 이유입니다. 불법 정권의 고위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달러 기반 국제금융망은 대부분 뉴욕과 마이애미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금융범죄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제 미국의 자금 추적 방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차명 계좌와 쉘 컴퍼니는 결국 스위프트와 미국 은행 결제망을 거치며 이때 FinCEN은 의심거래 보고서 ARS를 수집해 실소유자를 특정합니다. 그 또한 부동산과 사치재산 거래도 추적합니다. 마이애미, 마드리드, 파나마의 고급 부동산은 결국 권력자 가족 명의로 넘어가며 이것이 언론 탐사 보도와 수사기관의 자료를 통해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CIA와 NSA는 신호정보에 쌓이지 INT로 자금 단서를 잡고 FBI와 DEA는 형사 기소로 연결합니다. 결국 미국은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판사, 검사,
정치인, 선관위, 고위직 재산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당장 제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재는 카드이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주요 인물과 금액을 확보해 두었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전략적 압박 카드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은닉과 위장을 반복해도 결국 역사의 법정과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메누세일 이르기를 전망회회 소이블루 티엠왕 회회수 얼블롬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성긴 것 같지만 선악에 대한 응보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선거입니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겉보기에 엉성해 보일 수 있으나 우주의 원리대로 반드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법을 피하더라도 하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됨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부정선거와 권력형 부패를 비판하는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적성국가뿐만 아니라 동맹국도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해외 자금 세탁에 관해서 모니터링할까요? 미국은 적성국가뿐 아니라 동맹국 내부 엘리트들의 해외 자금 흐름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 금융 네트워크 장악력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고 국제 금융 거래는 대부분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쉽스 등을 통합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 산하 FINCN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우이나 정보기관 CIA, NSA 등은 달러로 오가는 의심 자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방국의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인사가 아무리 쉘컴퍼니나 우회송금, 신인청 명예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들은 완벽하게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우방국도 예외가 아닌 이유는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부패가 심각한 엘리트의 자산 이동은 잠재적 리스크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의혹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일부 재벌과 정치권 인사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 정황이 미국, 일본, 스위스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드러나곤 했습니다. 셋째,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범죄 수사 차원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맹국 인사라도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면 이 자금 정보를 레버리지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한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고위 인사들의 자산 은닉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판검사나 선관위, 국영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OFA 체외자산 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미 법무부는 이들의 자금 세탁 루트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이든 적국이든 불량 엘리트들의 자금 세탁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질서에서 미국이 사실상 금융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적악지가 필유여왕, 적선지가 필유영영, 지어지자 비어유 양지산지자 비어유칭.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고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복이 남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판검사와 선관위 고위직들이 아무리 쉘컴퍼니와 차명계좌로 재산을 숨기려 해도 결국 국제금융망은 그들의 발자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과 불의는 잠시 번성할 수 있으나 끝내 무너지고 정의와 투명성만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고전의 경구가 전하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진실과 정의의 길을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역사적 교훈과 현재의 진실을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